서울의대 산하 4개 병원의 교수님들이 이제 전공의 사퇴 해결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체 교수 가운데는 55%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 의원님 이런 상황이면 의료 공백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실제로 뭐 이번에 수술실 가동률이 38% 그리고 진료는 40% 정도 줄었다고는 하는데 아마 교수님들이 중증 환자, 응급 환자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진료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휴진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서울대 교수 비대위 협의회가 하면 그다음에 또 이제 세브란스 연세대 교수 비대위가 또 휴진을 참여할 이런 연세 파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나 진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야 하는 상당한 스트레스, 걱정. 그러면서 벌써 2월 6일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정부와 정치권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원망과 그 해결의 요구 목소리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의사분들의 파업의 정당성을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지금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 거의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확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휴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종의 불가능한 영역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의사분들의 파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하지만 이 의사분들의 편을 들어서 지지하려고 하는 분들 여론조사 결과 지금 나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의사분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아까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도 주문하고 하셨는데 우리 당에서도 지금 의료개혁 특위를 운영하면서 얼마 전에 인요한 의원이 이면택 의사협회장 만나서 대강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화에 나서보자라는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일부터 전면 추진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단시간적인 현상으로 의사들이 비판하는 거는 크게 문제 해결에 궁극적인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을 급작스럽게 2,000명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필수 의료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아무도 지원 안 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의사 정원 확대가 붕괴를 초래하는 의료 시스템의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사와 정부가 또 갈라치게 되고 또 의사가 환자들과 그런 괴리감을 갖게 되고 또 젊은 의사들은 또 선배 의사들에 대한 그런 관계가 요원해졌기 때문에 모든 이런 관계들의 불씨는 결국에는 국민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봉합하고 그럼 왜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한 발짝 다들 양쪽에서 뒤로 물러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전히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화성복태님이 물 드시고 순 좀 돌리시라고 의원이 힘들어 보이신다고. 제가 좀 말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점심을 좀 이른 점심을 먹고 왔는데 점심 같이 한 분이 이제 의대 교수분의 부인이에요. 네. 근데 그분과 이제 의료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사분들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에 질이 좀 하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크게 느끼는 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의료개혁이 급작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꺼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해 굉장히 많은 그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20년 넘게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었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에 의대 정원 확대 500명 규모인가요?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밀려서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은 충분히 성숙돼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아무도 그럼 그동안 하지 못하다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뭐 큰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소신이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잖아요. 소신을 갖고 의료개혁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동안 여튼 잘 하지 못했었던 개혁과제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모두 다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방식이 2,000명의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에 여러 가지 질자화도 가져왔고요. 사실 이준석 의원이 그 과학계에서 그리고 서울대 중간 자퇴생 현황을 하면서 이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재선을 했으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짚었을 겁니다. 과학하는 친구들, 공대, 이과생들이 다 의대 지원하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런 교육과 시스템 차원에서의 무너짐이 있거든요. 뭐든지 개혁은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가했다. 결국에는 2,000명 증원한다는데 1,509명으로 지금은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만큼 정부도 무리하게 했다는 걸 일부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 당사자들과 같이 안정적으로 논의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특히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데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담은 이제 3가지 요구안 뭐 최후 통첩격이었죠. 밤 11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시한이 되기도 전에 정부가 바로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서 거절을 딱 했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까도 방법론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명분과 방법 사이에 이제 국민들이 중간에서 이게 지금 2월부터 몇 달 동안 계속 끝나지가 않는데 아까 뭐 이민호 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끝나야 되는데 뭔가 합리적인 뭔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뭔가 어느 쪽에도 던져놓고 해결은 아무도 안 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불안하거든요. 사실 의료 관련 거는 누구든지 아플 수 있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이런 게 모든 거에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개혁과제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까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어든 게 우리가 인식을 잘못해갖고 물러섰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숫자라는 게 정해지면 반대편의 의견도 듣고 뭐 대화와 절충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2,000명을 증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현재의 의사협회의 스탠스라든가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땐 그게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1,500명 내외로 줄어든 거고요. 말씀하신 그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뭐 전체 교수 가운데 55% 정도만 휴진을 하고 나머지 45% 아까 말씀하신 뭐 필수 의료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장을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면택 회장이 요구한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고요. 두 번째가 필수 의료 패키지 보완, 그리고 세 번째가 전공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였는데 제가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선 첫 번째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1,509명으로 확정이 된 상황에서 25년의 의대 정원을 이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그것을 원점 재논의 이런 방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는 건데 두 번째, 세 번째의 요구안은 일정 부분 정부가 소통하면은 합리적으로 의료계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것은 지금 이 젊은 의사들이 현장을 지금 떠났는데 이 친구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에 대한 재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협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은 무엇이냐? 그러면 26년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제 서울대 비대위랑 면담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현 상황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제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특위 차원에서 이제 의원 만났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 가시적인 성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현황 파악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정 갈등의 골이 좀 심해진 상황이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11시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아니야 이러고 내놓고 이 상황이 양쪽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 뭐 아까 뭐 장기화 얘기하셨는데 가는 날에 곰팡이님은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높아졌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평행선에서 뭔가를 정치권에서 뭔가의 해결책을 내놔야 될 텐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먼저 대답할까요? 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22대에는 또 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만난다고 해서 성과가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총선 전후로 해서 상임위가 안 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논의했는가, 그 결정 과정이 졸속이었는가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국정조사급으로 상임위에서 질의를 촘촘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 예, 2월 6일 발표 이후에 상임위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의료 시스템 붕괴로 초래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록에 남기고 역사적인 그런 교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1,509명이라는 게 결국에는 10년 이후에 나타나는 의대생들의 증언인데 이 증언이 얼마나 그런 필수 의료와 지역 의사의 제대로 그런 취약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구 감소 시대에 늘리는 것이 맞느냐. 그럼 궁극적으로 늘린다면 줄이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번 의사정원 이렇게 확대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공방하고 파업하고 환자 피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근거 중심의 전문가 추진위원회, 보건의료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참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의료개혁은 꼭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우리 시스템이 워낙에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중심으로 3분 진료 그만하고 이제 충분히 여러 닥터 쇼핑 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령사회에 어떻게 이 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것이냐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숙제고요. 특히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건정성에 대한 고민해야 되고 또 지금 의사들은 중환자 보면 볼수록 소송 그리고 정말 그 재판 판결로 10억 판결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경증 환자만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어디까지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냐 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나서 조금 더 후속 조치를 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큰 숙제가 굉장히 많네요. 예. 우리 신 의원님께서 의사 출신이시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실 거고 잘 설명해 주셨다고 저 생각해요. 근데 하나 개혁 과제 중에 개혁은 첫 발을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우리가 화두를 던졌었고 그것이 현실적인 그 절충 과정에서 1,509명으로 뭐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가 체계 개편을 통해서 필수 의료, 공공의료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의대 정원이라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마무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도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그 사안과는 달리 굉장히 우리 정부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것은 일정 정도 민심의 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자신들만의 어떤 고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에 조금 더 머리를 맞대서 같이 정치권이 여야가 아니라 같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상황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2020년에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의료계 요즘에 자조적인 푸념으로는 그때 400명, 10년, 4,000명 그냥 받을 걸. 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때 받았어야 된다. 네, 그럼 이런 사태 없었을 텐데. 근데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 굉장히 의료계에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그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에 매일 브리핑에 나와서 의사를 의세라는 용어를 쓰면서 물론 의도적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사 집단에 대한 하루하루의 행보를 상당히 브리핑을 통해서 악마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대통령의 오더를 직접적으로 하달받는 그런 차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뭔가 인사의 진정성 보여야 된다고 의료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거기부터 단추를 풀어야지 이게 좀 해결이 된다. 상에 앉으려면 상대가 너무 이제 싫다. 이게 좀 세다는 느낌을 좀 받긴 그래서 했거든요. 저는 이 사태 풀려면 정부 여당에서 의료계와 진정성 있게 신뢰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세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인사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크게 뭔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의료계에서 존경할 수 있는 전문가이면서도 정부 여당의 입장을 잘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이분이 이제 그 차관이 와서 그때서부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뭐 관심 갖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이분이 계속 직업 공무원이었는데 과정에서 그러니까 차관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의료계와는 약간의 좀 각을 세우는 정책들을 많이 좀 해오셨다는 평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오랜 기간 좀 여튼 의료계와는 악연에 엮여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박명수 차관님 정치를 하지 말고 정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